자, 2020학년도 수특 독서 맨 마지막에 있는 실전 1의 보고 지문인데, 일단 요런 지문은 어이없을 수 있겠지만은 쉬워요. 읽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읽는 방법이 정해져 있고, 그 정해져 있는 방법은, 아이고 펜을 안 띄워놨네. 그 정해져 있는 읽는 방법은 지문에 나온 그림과 핵심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크게 띄워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그냥 슥 봐봐요. 그냥 슥 보면은 일단 이 문단이 제일 길죠. 이 문단이 제일 길고 그림이 나왔고, 딱 봐도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이 그림과 이 문단을 이해하지 않으면, 물론 뭐 발췌해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긴 하겠다마는, 이런 지문 같은 경우에 읽는 방법만 조금 자세히 알면은 전혀 어려울 게 없거든요. 이 그림 있는 요 문단만 자세하게 이해를 하면 지문 전체가 쉽게 읽혀요. 그래서 꼭 이 방식으로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 그림이 뭔지 모르고 살 수는 없잖아. 자, 보면은, 자, 봐요. 요 녀석이 있죠. A, B, C, D, E 해가지고 이걸 줬어요. 친절한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친절한 거예요. 불친절한 경우에 이게 없어요. A, B, C, D, E라고만 써져 있고, 이 NA 플러스 K 플러스 K 플러스 유출 채널, 전압 개폐성 NA 플러스 채널, 전압 개폐성 K 플러스 채널, 이 5개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유형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냥 해볼게요. 자, 일단 1문단부터 봅시다. 자, 복어는 독소를 가진 대표적인 동물이다. 복어독은 신경독소인 뭐 TTX, 테트로도톡신을 가지는데, 복어독은 뭐 이 테트로도톡신의 일종인데, 이 TTX는 어떤 방식으로 독소로 작용하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뉴런의 흥분 이동 과정과 이온 채널의 기능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죠. 주 내용은 뉴런의 흥분 이동 과정 그리고 이온 채널의 기능,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뭐랑 관련해 가지고 이 테트로도톡신과 관련해서, 그래서 1문단에서 볼 수 있는 핵심 단어는 이 세 가지 가지고만 내용 정리가 됐으면은 어떻게 정리해도 별로 상관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A 부분을 볼 텐데요. A 부분 뭐 묶어놓고 문제를 주겠죠. 근데 문제 일단 안 보고 그냥 지문만 봐 볼게요. 자, 보면은 휴지 전이가 뭐냐? 신경이나 근육이 흥분하지 않은 정지 상태에서 세포에 생기는 전위차인데, 자극을 받지 않은 뉴런의 휴지 전이와 관련된 중요한 이온은 나트륨하고, K가 칼륨이었나요? 칼륨이죠. 그리고 세포 안에 음이온, 이렇게 3개래요. 오케이? 3개래요. 그리고 세포 안과 밖의 전위차를 막전위라 하는데, 그림과 같은 뉴런의 휴지기 상태의 막전위는 이라고 하는 순간, 그냥 이 그림에 대해서 뭐 단어랑 연결 지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그림은 뉴런의 휴지기라고 이름을 붙여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케이? 뉴런의 휴지기다. 뭔 의미인지 정확하게 뭐 판단하고 할 것도 없이 이건 뉴런의 휴지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휴지 전이가 흥분하지 않은 정지 상태에서 있는 뭐 전이차니까 휴지 전이가 이런 말이라고 하니까, 휴지기라는 거는 흥분하지 않은 정지 상태와 관련된 어떤 뭐 기관 같은 거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생각은 해줄 수 있겠고, 이어서 읽어보면, 막전위는 세포 안과 밖의 전위차가, 세포 안, 세포 밖은 이미 줬죠. 세포 안이랑 세포 밖의 전위차가 마이너스 70 MV 라고 했는데, 세포 밖에 비해 세포 안의 전압이 낮다라고 했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이
막전위는 봐봐. 세포 밖에 비해 세포 안의 전압이 낮은데 이 세포 안이랑 세포 밖의 전위 차가 마이너스 70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응? 세포 밖이 세포 안보다 높아요. 그러면은 세포 밖을 세포 밖 빼기 세포 안을 하면은 만약에 이 세포 밖에 전위가 뭐 양수라면 이렇게 하면은 이건 무조건 이 결과는 뭐 플러스가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생각들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세포 밖에 이 전위가 양수라면 지금 수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해가 되나요? 세포 밖에 전위가 양수라면 세포 안은 어찌됐건 세포 밖보다 전위가 낮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빼줘봤자 양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70이라며 응? 그러니까 세포 안 빼기 세포 밖이겠죠. 만약 음수라고 해도 세포 밖이 음수고 세포 안이 음수일 때 세포 안이 더 낮게 된다면은 세포 안을 세포 밖에다가 빼줘 버리면은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니까 이 막전이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이게 세포 밖이 음수라고 하더라도 세포 안에서 세포 밖을 빼줘야 세포 안 당연히 음수일 테니까 음수에 더 작은 음수를 빼주면 결과는 양수의 음수예요? 음수죠. 그러니까 막전이는 세포 안 마이너스 세포 밖이구나 라는 생각도 해주실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이걸 문제로 낼 것 같진 않은데 아주 미세한 정보라서 이런 생각까지 해주시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한 자 지금 봅시다. 또한 Na+는 나트륨은 세포 안보다 밖에서의 농도가 더 높다. 자, 이것만 보고 세포 안이랑 세포 밖을 비교해 가지고 세포 안이랑 세포 밖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데 세포 밖에 더 많은 놈을 찾아보세요. 바로 요 녀석이 세포 안에 있고 세포 밖에 엄청 많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다 지울게요. A는 나트륨인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NA 채널을 통하여 세포 안으로 거의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이 말이 바로 이 A가 나트륨이라는 게 확정이 됐으므로 지금 이 A, B, C, D, E를 안 준 상태에서 A, B, C, D를 우리가 찾아가는 방식의 독해를 하는 거예요. 나트륨 채널을 통하여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튕겨난다. 그럼 뭐예요? D는 Na 플러스 채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 세포 안에 많은 K 플러스는 항상 열려있는 K 플러스 유출 채널을 통해 세포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이 문장, 세포 안에 많은 녀석이 어떤 것을 통해서 세포 밖으로 나갑니다. 어떤 것을 통해 나갑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B는 칼륨이고 C는 K 플러스 유출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 안에는 음전하의 단백질들이 있어 마이너스 전하의 분자가 세포 밖보다 안에 많아
세포 안에 전압이 낮다. 세포 밖에 비해 세포 안에 전압이 낮은 이유를 여기서 살짝 알려주고 있네요. 그냥 그렇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왜 이렇게 눈썹 간지럽냐? 고양이 털 붙었나? 뉴런이 역치 뭐야? 이 힘 이상 받으면은 움찔할 것이다. 반응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은 전압 개폐성 Na 플러스 채널이 열리면서 Na 플러스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이동하여 세포 안에 전기 음성이 줄어들다가 이게 불친절한 거예요. 자, 불친절한 거예요. 일단 더 읽어볼게요. 자, 왜 불친절한지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세포 안팎의 전이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활동 전이가 유발된다. 그리고 활동 전이가 극대치에 이르러 세포 내 전압이 정점에 이르면 전압 개폐성 Na 플러스 채널이 닫히면서 Na 플러스의 이동이 저해된다. 그리고 전압 개폐성 K 플러스 채널을 통해 어쩌고 저쩌고 유출되면서 세포 안에 전위는 낮아진다. K 플러스가 과도하게 유출되어 세포 안에 전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전압 개폐성 K 플러스 채널이 닫히고 이온들이 재배치되면서 다시 휴지 전위가 형성된다라고 왜 이걸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계속 읽었냐면은 이 전압 개폐성 K 플러스 채널이라는 녀석이라는 단어를 찾기 위해서였는데, 자, 보시면은 새로 등장한 단어는 전압 개폐성 Na 플러스 채널이 있고요. 그리고 전압 개폐성 K 플러스 채널이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본 녀석 파란색으로 밑줄 그을게요. Na 플러스 채널을 통하여 세포 안으로 거의 들어오지 못한다. 반면 K 플러스 유출 채널을 통해 라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 Na 플러스 채널이랑 이 K 플러스 채널이랑 비슷한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D랑 C랑 일단 확정은 지어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NA 채널이라는 말만 보고 D를 확정 지었으면 안 됐고 그냥 지문 순서대로 A, B, C, D, E 순서를 정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나트륨이랑 칼륨은 정했어요. 그쵸? 그런데 이걸 보고 C를 정하는 건 맞지만은 얘를 보고 D를 정하는 건 아니었고 이 아래에 있는 전압 개폐성 Na 플러스 채널이 열리면서 요런 말을 보고 D를 정했어야 됐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Na 플러스 채널 그리고 전압 개폐성 Na 플러스 채널이 같은 말이라는 말을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주긴 했겠죠. 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이걸 안 준 것도 문제의 한 유형이니까 왜 이렇게 귀찮고 짜증나게 읽는지는 이해하죠. 이래야 도움이 돼요. 맨날 이런 거 준 거 보면서 맞추다가 맨날 이렇게 주는 거 보면서 맞추다가 없어지면은 어떻게 풀 거야. 당연히 알아야지.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이걸 보면서 그 의문을 가져야 돼요. Na 플러스 채널이랑 전압 개폐성 Na 플러스 채널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여기서 말한. 근데 지문에서 말하기로는 같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K 플러스 유출 채널 그리고 전압 개폐성 Na 플러스 채널 순서대로 맞춰졌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압 개폐성 K 플러스 채널이라고 하는데 졸라 웃긴 게 이 K 플러스 유출 채널이랑 전압 개폐성 Na 플러스 채널이랑 생긴 거를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생긴 거를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전압 개폐성 K 플러스 채널만 졸라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지. 실제로 전압 개폐성이라는 말이 붙는 녀석은 요 녀석인 거죠. 얘도 전압 개폐성인데 당연히 근데 직관적으로 얘가 전압 개폐성이라고 생각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아니고 이게 바로 전압 개폐성이래요. 그리고 실제로 지문을 읽으면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이렇게 용어를 찾아가지고 맞출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맞추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서 오류가 반드시 잘못 맞추면 반드시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일단 다 맞췄죠. 다 갖다 맞췄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D 아래부터 읽어볼 건데, 자, 그래서 자, 이 뉴런이 자극을 받으면, 오케이? 자, 뭐라 그랬어요? 이제 이건 다 지울게요. 이제 과정을 설명할 겁니다. 자, 뉴런이 이게 뭐였어요? 뉴런이라 그랬어요.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이게 열려요. 그쵸? 열려서 근데 그 전에 세포 안, 세포 밖 어디가 더 낫다 그랬어요? 세포 안이 전이가 더 낫다고 했어요. 근데 A는 NA 플러스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에 플러스가 더해지면은 마이너스 수치가 적어지는 거는 다들 알고 있겠죠? 자, 그래서 역치가 넘는 자극을 받으면 얘가 열려서 Na 플러스가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수치가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수치가 떨어지는 건 더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아니라 0에 가까워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기 음성이 마이너스 수치가 줄어듭니다. 마이너스 수치가 줄어듦. 그 말이 전기 음성이 줄어들다가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포 안팎의 전위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활동 전위가 유발된다. 뭐 전기 음성이 줄어드니까 뭐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전위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일정 수준을 넘는 것이 사실은 세포 밖보다 세포 안의 전위가 더 낮다고 하니까 안의 전위가 마이너스 수치가 점점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좁혀지다가 여기가 세포 안이고 여기가 세포 밖이에요. 점점 줄어들다가 얘가 역전해가지고 세포 밖보다 세포 안의 전위가 더 높아질 경우에만 사실 전위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이라는 말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어찌됐건 간에 지금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일정 수준을 넘으면은 활동 전위가 유발이 된대요. 그리고 활동 전위가 점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활동 전위가 유발됐는데 이걸 넘으니까 활동 전위가 유발된 거야. 근데 여기서 점점 더 이렇게 돼가지고 극대치에 이르러서 원래는 여기에 있었던 세포 내 전압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정점에 이르게 되면 얘가 다시 닫힌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전압 개폐성 K 플러스 채널을 통해 이 칼륨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활발히 유출되면서
어땠어요? 방금 전에 세포 안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정점으로 갔다가 이건 뭐 때문에? 나트륨 때문에 정점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전압개폐성 Na 플러스 채널이 닫히면서 나트륨이 더 이상 못 들어와가지고 이 상태여야 되는데 전압개폐성 K 플러스 채널이 열림으로써 칼륨이 세포 밖으로 나가요. 칼륨도 플러스죠. 나트륨도 플러스였고요. 칼륨이 나가면서 얘가 점점 내려온대요. 오케이? 활발히 유출된대요. 그래서 세포 안에 전위가 낮아진다. 그리고 얘가 과도하게 유출돼서 세포 안의 전위가 세포 밖의 전위보다 낮아진, 요거 맨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세포 안의 전압이 낮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왜 세포 안의 전위가 세포 밖의 전위보다 낮아지는 과분극이 발생한다는 말이 나왔냐면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어디 있었냐? 세포 안팎의 전위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활동전이가 유발된다는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포 안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걸 넘어서 이렇게 올라가야 차이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이라는 말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게 세포 안의 전위가 세포 밖의 전위보다 높다라는 가정이 일단 이 앞에 이야기를 하면서 돼 있었잖아요. 얘가 이렇게 넘는 순간. 그리고 세포 안의 전위가 세포 밖의 전위보다 낮아지는 과분극. 이거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칼륨이 나감으로써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과분극이 발생하면 얘도 닫히고 이온들이 재배치되면서 휴지 전위가 다시 형성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 과정 어떤 과정이에요? Na 플러스 채널이 Na 플러스가 이 전압 개폐성 Na 플러스 채널이 뉴런이 자극을 받으면 전압 개폐성 Na 채널이 열리면서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막 들어오면서 세포 안의 전위가 높아졌다가 이게 너무 높아져가지고 극대화되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나트륨 채널이 닫히고 칼륨 채널이 열리면서 칼륨이 슉 빠져나가면서 다시 극대화됐던 게 쭉 내려옴으로써 원래 상태로 돌아가가지고 휴지기로 돌아가는. 세포 안 전위가 높아질 때는 나트륨이 들어왔다가 낮아질 때는 칼륨이 나가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온들이 재배치되면서 휴지 전위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림에서 이 과정을 거쳤다가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오는 것이 한 사이클. 뭐의 한 사이클? 흥분의 이동의 한 사이클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줄까요? 안 해줘도 돼, 솔직히. 지금 24분이거든? 더 길어지면 안 돼요. 이거 설명하느라고 지금 20분 넘게 걸렸는데 여기에서 더 길어지면 안 돼. 이제 이 나머지는 여기까지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은 이 나머지는 너무 쉽게 스스로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